일단은 웹서버, 대표적인 웹서버 프로그램 설치해서 시스템 CTL로 관리하는 거 한번 봐볼 건데, 설치를 하려면 일단 인터넷이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etc 밑에 있는 sysconfig 밑에 있는 네트워크 스크립츠 밑에 ifcfg ens33,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네트워크 설정할 때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렇게 vi 편집기로만 열어주시고, 나노 편집기 쓰실 거면 나노 편집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열어주셔서 맨 밑에 있는 이 no를 yes로 바꿔주고 저장 및 종료 하시는데, 아이고, 이 파일 내용을 맨 마지막 한 줄 여기만 바꿨습니다. no를 yes로.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의 설정을 바꿨잖아요. 시스템 D가 관리하는 유닛에 이런 설정을 바꿨으면 이런 식으로 재시작을 해주시던가 리로드를 해주시던가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관리도 이런 식으로 시스템 D에 등록되어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유닛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정 파일 바꾸고서 시스템 CTL 명령어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확인하실 거면은 ifconfig ens33 이렇게 IP 설정, IP 버전 4 설정이 제대로 됐나 확인만 해보시고요. 자, 그럼 먼저 그냥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 CTL로 등록이 되는 애를 설치를 해볼게요. 아직 요 명령어는 안 배웠는데 패키지 관리할 때 따로 배울 건데, 인터넷 저장소에서 뒤에서 지정한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미리 알아두고 가면은 레드햇 계열은 이런 식으로 yum 쓰고요. 그 다음에 데비안, 우분투 이런 계열은 apt get 써요. apt get. 이렇게 치시면 인터넷 저장소, 저런 뭐 지금 저는 데이터 뭐 A1 네트워크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제가 입력한 저 httpd라고 하는 애를 찾는 거고, 찾게 되면 자동으로 다운 및 설치까지 해주는 그런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동안 잠깐 기다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설치하겠냐 물어보면은 Y로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로 다 대답해 주시고 설치를 진행을 해주세요. 설치가 다 됐으면 설치가 되면 요런 서비스 유닛 파일이 자동으로 같이 설치가 되고요. 내용 봐보면 이런 식으로 요런 설정 파일, 서비스 유닛 파일이 설치가 되게 되고, 이 파일이 있다라는 거는 시스템 D 명령어, 그러니까 시스템 CTL 명령어로 바로 그냥 뭐 실행, 종료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시스템 CTL 뭐 스타트 httpd 서비스 이렇게 치시면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런 HTTP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하면은 저런 관리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 D로 자동으로 뭐 등록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잘 해놓는데, 약간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좀 유명하지도 않고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뭐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은
시스템 D로 따로 뭐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이런 시스템 D에다가 등록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설치만 되면 이런 유닛 파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요겁니다. 별거 없죠? 문제는 이제 수동으로 등록해 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유닛 파일 있잖아요. 이런 유닛 파일. 이걸 직접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는 애들은 이런 파일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쓰면 되지만 안 되면 만들어서 해야죠. 자,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우리 윈도우에서 수업할 때 요거 기억나죠? 넷캣. 요게 리눅스에도 똑같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에다가 요 넷캣이라는 애를 깔아 볼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유명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D로 막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서버로서 동작을 시킬 때 어떻게 저 시스템 D에다 등록을 하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리눅스 버전을 그냥 넷캣 이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소스포지에서 이렇게 넷캣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차피 링크 따라 들어가면 저 소스포지 링크로 연결을 해줘요. 제가 지금 베리즈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본체로 다운받아가서 옮겨도 되기는 하는데 센토스에 네트워크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제 강사 PC IP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파일 이름 있죠? 요거 치시면 돼요. netcat-0.7.1.tar.gz 요렇게. 참고로 이거 사설 IP인데 우리 강의장 아닌 곳에서 막 치고 그런 친구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 뭐 본체로 다운받아 가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다운받고 가상머신 안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압축 파일이에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풀어야죠. 풀어보세요. 압축 타르 ZXVF로 그냥 한 번에 풀면 되겠죠? 자, 아카이브 해제를 했더니 디렉토리가 하나 생겼어요. 디렉토리로 들어가면은 이런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소스코드,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면 소스코드들 파일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눅스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아까 HTTPD 설치했을 때처럼 인터넷 저장소에서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자동으로 설치까지 해주는 거, 이게 가장 편하고 가장 깔끔해요. 두 번째는 설치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이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직접 설치하는 건데 요게 조금 복잡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찬찬히 배워보시고 지금 얘를 한번 설치해 볼 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C 언어로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C 언어로 되어 있는 파일.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는 파일을 실행 파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컴파일. 요거 우리 나중에 어차피 개발 과정 또 있으니까 그때 배워봐야겠죠. 자, 근데 컴파일이라는 거를 수행을 하려면 또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리눅스에. 그거를 설치할게요. 요렇게. 그래서 설치. 설치되는 동안 좀 기다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RPM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걸 다운받고 있잖아요.
이게 설치 실행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받아서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윰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설치가 다 됐으면 소스코드로 설치할 땐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들 환경에 맞도록 환경 설정을 좀 해주시고 컨피규어 하시고 메이크 하시고 메이크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요게 소스코드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데 뭐 여기 각각 과정에 뭐가 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가 빠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가장 일단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램 설치하는 곳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컨피규어는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그 메이크 파일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메이크가 컴파일 하는 거, 컴파일에서 나온 실행 파일을 메이크 인스톨로 그 명령어 있는 곳에다가 뭐 복사하고 하는 거,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명령어 칠 때마다 막 결과들이 막 쭉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에러가 다 없어야 제대로 설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설치가 다 됐다라고 하시면 nc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뜰 거예요. 요게 안 뜨고 막 nc 뭐 찾을 수 없다 이러면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설치가 다 잘 됐으면 nc라는 애를 실행을 할 때 나는 이제 서버로서 얘를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클라이언트 nc 프로그램 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었잖아요. 넷캣. 그래서 얘를 서버로서 이렇게 좀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데 서버로 실행을 시키려면 항상 이렇게 명령어를 쳐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명령어를 쳐서 실행을 시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systemd라고 하는 애로 관리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systemd 유닛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닛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 유닛 파일들이 어디에 있냐면 usr 밑에 lib 밑에 systemd 밑에 system이라는 곳에 있어요. 아까 뭐 atd 서비스 이런 애들 이런 유닛 파일 서비스 유닛 파일이 저 디렉토리 안에 존재합니다. usr lib systemd 밑에 시스템. 요거는 리눅스 버전마다 조금 달라요. 누구는 뭐 etc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에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유닛 파일 하나 여러분들이 find로 찾으시면 되겠죠. 경로야 어디에 있는지 find 명령으로 찾으면 그 해당 리눅스 버전의 시스템 유닛 경로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얘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냥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그냥 vi 편집기나 나노 편집기로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비어있는 파일을 만들고 nc.service 요런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systemctl edit 명령어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수동으로 vi 편집기로 일단 편집하는 방법을 좀 써볼게요. 자, nc.service 요런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유닛 파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일단 얘를 하나 보고 합시다. HD 세 군데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유닛 영역이랑 서비스 영역이랑 인스톨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각 영역마다 설정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것들을 다 뭐 설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필요한 애들만 좀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닛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얘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뭐 후속 조치라던가 아니면 얘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이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 이 시스템 D로 실행해야 되는 그 실행 파일의 위치가 오는 그런 애. 그리고 얘에 대한 뭔가 설정 파일 같은 거, 이런 파일들을 지정을 하는 곳. 그 다음에 인스톨 부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런 레벨에서 실행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다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그냥 간단한 거 몇 개 정도만, 얘처럼 엄청 간단하게 몇 개 정도만 작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nc.service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 유닛 섹션, 아이고, 대괄호 해주셔야 돼요. 만들어주시고 여기에는 간단한 설명을 좀 쓸게요. description 하고 여기다가 뭐라 쓸까요? netcat server. 따로 뭔가 더 필요하면은 필요한 걸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섹션, 여기는 실행했을 때 어떤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나, 실행 파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nc 실행 파일의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설치한 그 실행 파일의 위치가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위치 nc. 그래서 여기가 지금 nc 실행 파일의 위치란 말이에요. 절대 경로. 그래서 시스템 D로 실행할 때 이 실행 파일을 좀 실행을 시켜라 라고 여기 서비스 영역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실행할 때 그냥 NC를 그대로 실행할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서버처럼 NC 실행할 때 기억나요, 요거? NC 실행할 때, 네트워크 기초할 때, 그죠? 서버처럼 동작하게 할 거면 제가 이런 식으로 L하고 P하고 포트 지정하라 그랬죠? 이거 9999로 합시다. 9999 요렇게 이렇게 지정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명령어를 저렇게 쳐도 되지만 시스템 D로 관리를 할 땐 저렇게 등록을 해주면 된다 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섹션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어떤 런 레벨에서 실행이 되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좀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작성을 하더라도 시스템 D로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저장 및 종료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좀 했어요. 서비스 파일을. 그러면 지금 잠깐 확인을 좀 해볼게요. NC를 그래프로 뽑긴 했는데 있긴 있는데 우리가 실행한 그 NC가 아니죠. 그냥 다른 내용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nc.service 요 유닛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시스템 CTL로 원래 관리가 안 되던 그런 프로그램도 시스템 D로 등록을 시켜서 유닛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이 됐고 중지도 한번 시켜볼까요? 스탑. 다시 없어졌죠? 중지가 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시스템 D로 등록이 안 되면 저런 간단한 유닛 파일을 만들어주면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결국에는 그 실행을 시킬 때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라던가 이런 걸 등록을 해주면, 아니, 프로그램 이름을 그 유닛에다가 잘 등록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쓰고 싶은 추가적인 옵션 같은 걸 써주신다던가 하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특정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실행시킬 때 단순히 저런 프로그램 이름만 쓰는 애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시스템 D에도 등록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하나가 누가 있냐면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 아까 얘 재시작했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 안에 내용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아까 제가 init 그 스크립트 보여줬던 파일 있잖아요. 복잡한 파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왜 그랬냐면 아직 그 init 스크립트가 남아 있었잖아요. 시스템 D로 못 넘어온 거예요. 아직. 이전 호환성 때문에. 간혹가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톰캣이라고 하는 서버 설치할 거거든요. 톰캣도 설치해 보시면 우리 윈도우에는 설치해 봤잖아요. 아닌가? 윈도우에 설치 안 했었나? C 드라이브에다 설치했는데 보시면 이런 스타트업 sh 이거 쉘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요거는 윈도우에서 실행할 때 실행하는 윈도우 스크립트 파일이고, 요건 리눅스에서 실행할 때 실행하는 스크립트 파일인데, 톰캣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D로 등록이 안 돼요. 설치를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실행하는 그런 내용을 유닛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등록이 되는 애랑 등록이 안 되는 애까지 수동으로 등록시키는 것까지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